해석을 한다는 느낌으로만 보면 금방 이해될 거야. 724번 y는 ax제곱 더하기 b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 그냥 편하게 들어도 괜찮아. 이제 이해가 아까 조금 된 사람들은 요 이차함수의 그림이 아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네. 여기가 근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a, b 구하래. 방정식을 잘 배우고 한 사람들이야 너무 뻔하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다면 얘가 함수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자리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배운 거 근이 두 개가 나왔으면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해 보면 요 방정식만 쳐다보고 근과 계수 관계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이고 실제 두 근의 합이 2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고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b잖아요. 근데 실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돼. 이렇게 쓰면 돼. 함수 그래프를 보고 방정식의 근이라고 떠올릴 수 있느냐?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729번. 729번을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너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이때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이지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알파 베타야.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 더한 게 6입니다 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y는 2x 마이너스 7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해 줄게. 방정식이라면 이게 이 2차 함수에서 a하고 x제곱 하고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여기가 혹시 요렇게 써 있다는 것까지는 확실하니? 이거 두 근의 합 얼마죠? 아, 두 근의 합이라 여기.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이렇게 써진 거랑 똑같지 않냐?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잘 들어 이제 2차 함수의 특징을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2차 함수는 대칭축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이게 축이라고 대칭축. 앞으로 이거 읽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야. 이게 대칭축이니까 여기 대칭축으로부터 알파까지 하고 대칭축으로부터 베타까지는 간격이 같다는 건 알겠니? 봐봐 그럼 알파와 베타의 중간이 대칭축 맞아? 오케이. 자, 알파와 베타의 중간을 내가 식으로 쓸게. 알파와 베타의 중간. 맞아요? 이게 대칭축이라고. 따라서 알파하고 베타가 더해서 6이니까 2분의 6, 3. 즉 x는 3이 대칭축의 위치라는 걸 알아내는 힌트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합이 6이면 가운데가 둘로 나누는 거죠. 가운데가 3인 거니까 대칭축이 x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오케이. 맞아. 자, 그러면 꼭지점은 x좌표가 3인 거고 y좌표가 요 f에다가 3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알고 싶은 게 f0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현재 얼마야? 3이지. 꼭지점의 x좌표가 3인 거야. 근데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건 이 그래프랑 꼭지점이 딱 만난다는 뜻이니까 x가 3이면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말을 합치면 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랑 같다고. 자, 그러면 얘가 y는 잠깐 최고차항계수는 1이니까 이제 요 2차 함수 내가 식을 써볼게. 최고차항계수는 1이고 꼭지점이 요거니까 요렇게 쓴 거랑 이제 똑같은 식이 돼버린 거죠. 다 푼 거예요. f0를 구한다는 건 x 대신 0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0 집어넣으니까요 9 빼기 1이 돼서 8이 되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할게. 내가 지금 이쪽 저쪽으로 방향을 얘기하냐고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사실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요 근에 해당되는 위치는 대칭으로 양쪽이 똑같은 간격이야. 따라서 이 근의 합을 알려주는 건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힌트와 같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갈게. 잘 들어봐 이제. 혹시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 니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2차 함수라고 해놓고 이런 힌트를 줬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F2와 F6이 똑같아. 이 2차 함수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무슨 fx를요 2차 함수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여기다가 2 대입해가지고 4a 더하기 2b 더하기 c하고 6 집어는 36a 더하기 6b 플러스 c하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야. 힌트를 줄게. 누군지 알아들었을 거야 누군가는. 이 힌트는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힌트라고. 아까 말했던 예를 잘 생각해봐.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y값이 똑같다는 거야 둘이. 근데 그 y값이 똑같은 자리가 하나는 2고 6인 자리에서 y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2와 6의 중간 위치가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예요? x는 4.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칭축 위치가 x는 4라고 판단한 다음에 다음 힌트를 또 읽어봐라. 이런 뜻이니까 요 말을 잘 알아두기 바래요. 또 다른 식 하나 써줄게요. 이거는 이제 2학년 되면 더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인데 요렇게 힌트가 주어질 때가 있어. 학교 내신 시험은 이런 게 포함된다고. 그래서 이게 책에 있는 문제로부터 출제되는 것 중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 잘 봐야 되고 필기해야 돼. 나중에 요게 바로 대칭성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대칭성에 해당되는 표현 기준. 한쪽은 플러스 x라고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쪽은 마이너스 x라고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은 전부 다 대칭성의 표현이야. 얘는 특히 선대칭 표현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그 대칭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냐? 아까도 말했죠? 중간, 가운데. 얘와 얘의 중간 위치. 그럼 어떻게 중간 위치 어떻게 정하냐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a 더하기 x하고 a 마이너스 x 더해서 2로 나눈 위치. 어느 자리죠? a 나오지? 네. 아, x는 a라는 직선이 대칭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부터 2차 함수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과 특징인데 그 특징 중에 대칭축에 해당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거를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힌트를 주는 대칭축이 중요하니까 그걸로 힌트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내가 미리 얘기한 거야. 이 뒤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오호 이거 대칭축 알려주는 힌트구나. 이렇게 써있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볼게요. 필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잘 정리해 줄 거예요. 실제로 내용은 다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 이제 금방 풀죠. 예를 들어줄게. f2 플러스 x하고 f2 마이너스 x가 똑같다. 그럼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칭성이구나. 그럼 대칭 기준은 뭐가 되죠?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뭐 나와? 2 나오지. x는 2라고 하는 게 대칭축에 해당되는 그 대칭 기준 직선이라고. 근데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또 못 푸는 애들. 얘기할게요. 여기 플러스 x 들어있는 거 맞지? 여기 마이너스 x로 써있는 거 맞지? 대칭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고? 얘랑 얘의 중간.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지. 역시 이것도 x는 2라는 직선의 대칭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까지 이게 꼭 이렇게 예쁘게 잘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어도 요걸 보고 대칭성 판단한 다음에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즉 중간이 대칭 기준이 된다. 이 뜻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잘 봐봐. 얘 표현 봐봐. 얘가 뭐냐면 2에서 x만큼 간 자리하고 2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자리에 y값이 똑같대. 그러면 요만큼 자리가 똑같은 거고 요만큼 떨어진 자리가 똑같은 거고 요만큼 떨어진 자리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대칭 기준 아니야? 그 자리가 2니까 그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 힌트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대칭 기준 얘기는 다 해줬죠. 다음 유형 2번으로 갈게. 이제 내가 731번을 푼다고 생각해봐. 그냥 뜬금없이 이 문제를 만났어 얘들아.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라는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너네는 아래로 고르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림이 그릴 텐데 이게 실제로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0.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란 말로 읽어주는 거다. 그럼 당연히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양수 이 조건을 쓰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를 냈는데 방정식에서 배운 판별식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니까 a가 4보다 작다 구해서 그냥 답 찾으면 끝인 거라고. 2차 함수 문제가 풀다 보면 점점 제일 쉬운 종류 문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736번을 볼게요. 이제 요거 필기 좀 해놔야겠구나. 캡처 하나. 요것 때문에 이거는 공부해두지 않으면 계속 손해보는 내용이야. 찍어두려고? 3%인데? 네, 그럼 내가 캡처해준 걸로 보내줄게. 네. 우리 선아가 마음이 급할 때는 지각을 할 때가 아니죠. 우리 휴대폰이 3% 남았을 때가 마음이 제일 급할 때. 그죠? 없으면 죽지 너. 아니요. 휴대폰 없어도 안 죽어? 네. 오늘 선생님도 아들내미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휴대폰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새로 가서 또 참. 736번 이거 한번 읽고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봐. 내가 문제 쓸게. y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2 마이너스 2a제곱 요 놈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은 단 a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는 요거를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다. 즉,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얘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로 돼 있는 그런 거예요. 맞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방정식에서 근거에서 온 게 2a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또 얼마예요? 12-2a 제곱이죠? 자, a 자연수고. 근데 내가 이제 요구하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값을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2배의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8a 제곱 빼기 24. 근데 a가 자연수야. 그러면 여기는 a가 자연수가 점점 커지면 값이 커지는데 빼기 24니까 이 전체 최소값을 구하려면 a가 제일 작은 자연수일 때, 즉 a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죠? a가 1일 때 8 빼기 24 마이너스 16. 얘가 바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이 되겠죠. 잠깐만. 지금 내가 쓴 식이 맞냐?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12-2a 제곱.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양수란 전제를 깔고 가야죠. 미안합니다. 제일 작은 자연수가 a가 1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판별식 조건이에요. 그죠? 자, 그럼 판별식 조건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양수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4a 제곱에 8a 제곱이니까 12a 제곱 마이너스 48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 제곱이 4보다 큰 거네요. 그럼 a 제곱이 4보다 크다면 자연수, 제일 작은 자연수가 얼마란 뜻인가? 3? 이제 점수는 없죠? 4 플러스 8 마이너스 48. 그럼 4하고 8이니까 12. a 제곱이 4보다 크니까 a는 2보다 큰 거니까. 그럼 a가 3일 때가 제일 작은 자연수가 되네요.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은 a가 3일 때, 즉 8 곱하기 9 빼기 24 이렇게 되네요. 70에서 24 빼니까 이제 48. 얘가 최소값이 돼요. 썰이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풀었어요. 됐고요. 뭐 계속 똑같은 게 나올 거라서 자, 니네 한번 그럼 이거 한번 봐봐. 738번.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다 없다? 738번. 문제 읽어보고 이거 내가 풀어본 적 있다 없다? 대답부터 하시죠.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 현아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저요? 응. 있죠? 진주야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서연이 풀어본 적 있니? 지금 738번? 어서 풀었죠 이거? 방정식 풀 때.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는 표현을 방정식으로는 중근으로 해석하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이거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자, 유형 3번 741번 y는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m 플러스 2 요게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요 말까지 읽고 그림으로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게 방정식으로는 근이 없다와 같은 표현이 되죠. x축과 만나는 데가 근인데 만나는 곳이 없는 거니까. 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식의 판별식이 음수야 이 말로 문제를 푸는 거다 그 얘기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음수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4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24 그럼 12m이 크다 마이너스 20 그럼 m은 4로 나누나요? 12로 나눴을 때니까 마이너스 4, 32, 4, 5, 20 이만큼 되네. 자 그러면 정수 m의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이게 마이너스 1.11이거든요. 이거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요거보다 크다인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어우 4점 날릴 뻔했어. 학교 시험에서 4점 날릴 뻔했어. 등급 바뀌어. 자 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4번이 선생님이 방정식 풀 때 강조했던 거. 근과 계수관계 배울 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그거 말고도 같은 비중을 하나 더 외워둬야 된다.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얼마죠? a 절대값분의 b제곱 마이너스 좋아. 그 두 근의 차가 그때 설명할 때 그 두 근의 차가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에 해당된다.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 만약에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에요 그러면 두 근의 차가 3이에요 라고 하는 방정식 내용으로 푼다. 오케이? 실제 풀어볼게요. 이게 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할 때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아. 자, 745번을 보시라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 요게 x축과 교점의 좌표가 그 알파랑 베타라는 게 요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읽는다고 했고 이때 두 근의 차가 3입니다의 표현이 이렇게 써진 거예요. 두 근의 차가 그럼 결국 나는 어떻게 쓰면 돼? 두 근의 차 우리가 외웠으니까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3이에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걸 맨날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어쩌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두 분의 차로 바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모든 a 값의 곱은 그랬네요. 그럼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방정식 풀지 말고 두 분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답 찾았으면 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문제와의 활용 문제가 생기니까 유형 5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놔. 유형 5번에다 별표 치고 우리 방정식 풀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752번 지금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fx라는 놈이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지만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뜻인 거야. 자, 사실은 나는 너무 그냥 말을 하면서 바로 써버렸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편하게 쓰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잘 들어봐. fx식을 이렇게 그림을 주고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준 건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근이 얘랑 얘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음수인 건 분명한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인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fx식을 이렇게 써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상태로 f의 2x 플러스 3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려고 그래. 니네가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뭐라고 쓴 거야? 2x 플러스 3이라고 쓴 거니까 a에 여기다가 2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쓴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 되나요? 오케이. 그럼 다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거를 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근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인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거의 두 실근의 합은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 합해서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한 가지는 더 우리가 방정식 할 때 거기 유형 몇 번인지 나 정확히 모르겠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야. 그렇다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거냐면 여기 이제 알파인 거죠.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걸 주어진 거고 fx에 대하여. 그때 f 2x 플러스 3는 0의 해. 이거의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2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소개해준 거 어떻게 풀었었어? 아, 그러면 2x 플러스 3이 알파이거나 왜냐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3이 베타인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 두 근이라는 건 x 값이니까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이고 또 다른 x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 두 근의 합은 요 방정식의 두 분의 합 x의 합은 2분의 두 개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방정식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차함수 테스트 할 때도 했었죠 이거.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괜찮은데 이제 함수 쪽으로 오다 보니까 완전히 방정식 내용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거 좋은 방법이므로 자주 쓰시기 바래. 왜냐하면 함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752번 됐죠? 자, 이제 x축과의 관계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직선과의 관계를 볼게. 근데 사실은 직선과의 관계라고 해도 x축 관계로 바꿔서 풀었었죠. 아까 하나 보여줄게. 자, 요형 6번 하나 볼게요. 너무 간단해. 759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봐라. y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5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이 두 개 A, B에서 만나게 된다. 자, 이때 점 A의 x 좌표가 1입니다. 그럼 K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무 단순하지. 얘랑 만난다니까 이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정리할 거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5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한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어떤 방정식이 생기냐면 이런 방정식이 생기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고 알려주는 말로 읽어주면 끝난 거죠. 그러면 1이라는 근이 주어졌으니까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1 더하기 4는 0이 되는 게 맞으니까 k 값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보여줬겠지. 그러니까 함수를 보고 방정식으로 계속 생각한 거야. 함수식을 보고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점 x좌표라는 게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1입니다가 된 거지. 원래대로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얘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 요 점에 한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고 했구나. 이 방정식의 근이 1이라는 거죠.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지만 대입해서 풀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방정식을 함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유형 6개째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떠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 못 받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나. 그 얘기가 아까 했던 그 얘기 처음부터. 하나 더 보여줄게. 762번. 유형 100개를 풀어도 소용없어. 이 이런 거는 똑같아 다.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과 y는 2x 더하기 b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x 좌표가 1과 3입니다. 해서 이 둘을 갖다고 놓고 풀었을 때 만난다니까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게 되는데 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이 1과 3이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3이에요. 이 얘기예요. 근이 두 개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관계 쓰면 되죠. 자,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실제 두 근의 합은 4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1-b이고 실제 두 근의 곱은 3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4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1-b가 3이니까 b는 역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구했으므로 a하고 b를 곱하면 얼마예요? 그랬으니까 4 이렇게 쓰면 끝난 거지.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 좌표를 이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하겠다. 오케이? 문제 너무 많네.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768번을 한번 여러분이 써볼래? 768번을 한번 풀어봐봐. 문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보일 거야. 지금 선생님 말한 대로 계속 따라온 사람은 방정식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걸 금세 느낄 거라고. 아우, 쓰기가 더 힘드네. 벌써 나왔죠? 얘랑 얘랑 만나는 점. 벌써 답이 나왔을 것 같아서 나도 써볼게요. 만나는 점을 찍습니다. 갖다 놓고 풀겠지.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할 거야. 이게 마이너스 3m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도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두 근을 갖는데 근데 그 두 근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두 근의 합이 0이 돼야겠죠? 그죠? 두 근의 합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근의 합이 m제곱 더하기 3m 빼기 4는 0. 어디?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여기? 네. 이게 마이너스 3mx니까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3mx 아닌가요? 오면서 넘어올 때 생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는 바람에 플러스 3m으로 들어가 쓴 거예요. 이렇게. 조심해. 그래서 내가 쓰는 것도 연습을 해두라고 한 게 그런 이유야. 익숙하면 한 번에 쓰는데
안 그러면 마이너스 3mx라고 쓴 다음에 또 얘랑 묶어서 쓰느냐고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m 더하기 4에 m 빼기 1은 0이니까 m의 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마이너스 4 또는 m은 1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이게 절대값 똑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힌트. 한글은 양이고 다른 한글은 음이다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따지면 됐다고. 두근의 곱이 음수다. 두근 모두 양수, 두근 모두 음수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따졌던 거 기억해. 필기해줬어. 근데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음수인 조건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두근의 곱은 2m 플러스 3이니까요. 이게 음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돼. 즉 이거 아니면 이건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숫자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만 답으로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일단 계속 방정식에 쓰던 표현이 들어와 있다는 걸 눈치채면서 가야 돼. 두 분의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똑같아. 방정식에서 풀었어. 다 따져봐. 있어. 이게 기억이 전혀 안 난다면 숙제 헛한 거야. 방정식. 자, 됐죠? 유형 8번. 아이고, 이것도 힘들다. 774. y는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얘랑 y는 x 더하기 k.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아, 이제 글씨 쓰기 힘드니까 그냥 할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렇다면 만난다를 좀 찾고 있으니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나는 거 이렇게 찾을 것이고 이항을 해주게 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데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결국은 서로 다른 두 근 이런 뜻이 되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 묻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요게 양수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따라서 16 빼기 8 더하기 8k 양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유형 8번도 다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아서 좀 짜증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 도전합시다요. 779번의 답을 한번 써보실래? 이것도 말을 읽고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뭐 하라고 하는지 보여야 돼. 779. 요 직선이 얘랑 접합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나는 그림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x제곱 빼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랑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고 그럼 둘이 같다고 놓고 정리하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에 판별식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로 문제가 정리돼야 맞죠. 계산은 여러분 직접 하시는 거고 요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가 요 그림이야. 그리고 접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벌써 중근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놓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 빼기 a는 0 그런 다음에 판별식이 0인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a 값이 생깁니다. 자, 유형 10번은 똑같은 거라서 그냥 여러분이 푸시고 자, 이제 귀찮지만 785번을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같은 문제인데 두 번 하라고. 시간 그러니까 시간 끌기용으로 만든 문제. 그러니까 익숙치 않으면 시간 손해를 봐야 돼. 785번.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또 하나 2차 함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얘가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은 정확치 않지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에 동시에 접하게 되는 직선을 그려봤더니 이 직선이 얘가 됩니다. 이런 뜻이야. 상황으로 그런 거야. 이해되죠? 785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식과도 접하고 요 식과도 접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푼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고 동시에 이게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2차 방정식도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놓고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빼기 k는 0 얘도 중근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갖다 놓고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 빼기 k 얘도 중근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 판별식 0이 돼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마이너스 3 빼기 k 얘가 0이 되겠죠. 그렇다면 4 플러스 12 플러스 4k는 0이 되므로 k가 마이너스 4라고 생기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m에 k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이걸 부호를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서 얘도 중근인 거죠. 그 판별식이 역시 0이어야 되지. 그래서 판별식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이 돼요. m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k하고 m 값 두 개만 구했다면 둘이 곱해서 20 이렇게 답 쓰면 됩니다. 돼요? 또 똑같은 문제가 하나만 있구만. 하나 풀어줄게요. 예상 푸는 거다 이건. 791번. 계속 속도는 선생님 푸는 속도대로 따라와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y는 x 더하기 a와 접한다. 문제가 달라진 게 아니야. 자, 그럼 a, b 구해봐. 문자 a, b 두 개니까 힌트 몇 개 있으면 돼. 힌트 두 개 있으면 되겠지. 그 힌트 두 개를 읽었나요? 첫 번째, 점이 하나 힌트로 주어졌어. 대입하면 끝. 선생님이 마이너스 2,5를 대입한다면 b 값이 숫자로 얻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 구한 거고요. 그럼 숫자로 바꿔놓고 얘랑 접한다니까 아까처럼 갖다 놓고 정리해서 판별식이 0 이란 조건으로 끝난다. 이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풀린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산만 안 틀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점이 주어지면 대입해야겠죠. 5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6 더하기 b가 되어서 b 값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되니까 7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7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접하는 거니까 2x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빼기 a 요 방정식이 된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이 이 접한다는 얘기가 중근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럼 판별식이 0인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8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a는 5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a하고 b를 더해서 얼마입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이게 5 점 대입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7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럼 2x제곱 여기 잘못 썼다. 미안하다. 마이너스 2x제곱인데 미안해. 이렇게 된 거고요.
마이너스 4x도 맞고요. 7 마이너스 1도 맞죠.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 더하기 a. 이렇게 이제 부호를 바꿔놓고 중근 조건 쓰겠습니다. 이게 중근이니까요. 2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8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에 플러스 7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a는 9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어떻게 하라고? 더해. 16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13번은 아까 k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는 말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와 같은 의미로 읽기만 하면 역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버렸죠. 자, 이제 나머지 유형 두 개는 그냥 응용 문제니까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14 하나를 풀어보면 뭐 15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째만 해볼게. 801번 한번 같이 봅시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유형으로. 801번. 자, 그래프가 y는 8 빼기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므로 이렇게 된 2차 함수예요. 그리고 y는 kx라고 하는 건 원점 지나는 직선. 다시 y는 kx라는 그림은 원점 지나는 직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여기서 a가 여기가 b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8인 거죠. 자, 문제. OA의 길이와 OB의 길이 요 비율이 1대 2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 이 얘기죠. 그럼 일단 만나는 점이니까 얘랑 y는 kx랑 같아지는 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여기 칠판 봐. 적지 말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하고 kx랑 같아지는 점을 찾은 거야. 이럴 때 이제 우변으로 이해하는 게 좀 정리하기 쉽겠죠. x제곱 더하기 kx 빼기 8은 0. 요거 두 개의 교점이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때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1대 2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요선 수직으로 선을 내려온 여기까지가 알파고 이렇게 수직 내려갔을 때 여기가 베타인데 얘네가 이런 그림 봤을 때요. 이 두 개가 닮은 도형이야? 닮지 않은 도형이야? 닮은 도형이지. 그럼 길이 비가 1대 2라면 요 길이 비율도 1대 2인 거라고. 이해되니? 1대 2.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지만 요걸로 봤을 때 알파는 플러스 쪽에 있고 베타는 마이너스 쪽에 있는데 이 길이가 2배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부호는 반대인데 2배 길이. 오케이? 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이렇게 되어서 알파 제곱이 4가 되니까 알파는 2나 마이너스인데 양수 쪽에 있는 근의 알파를 썼으니까 알파는 2가 되는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k 값을 구하려니까 알파가 2라면 k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면 되죠? 이 k가 2면 돼요. 이런 식의 내용으로 계속 해나가는 문제들. 자, 오늘 배운 거는 유형 15까지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만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으로는 근인 거다. 자, 그러면 과제를 줄 테니까